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치철기입니다. 박근혜가 움직였다. 부울경까지 광폭 행보를 하고 있네요. 자, 내일 투표는 김문수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문수를 간접 지원하듯이 한동훈도 김문수를 지원했듯이 저 또한 계속 김문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 우파로서 명분입니다. 박근혜 서문시장 이어 부울경까지 강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애국심과 명분 그리고 동력을 키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가는 곳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대통령만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구미 생가에 방문했을 때도 아버지 박정희가 생각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역시 옥천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대구 서문시장 가서는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싶다고 해서 나왔다고 하셨고, 오늘 부울경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업적을 어필하셨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명예회복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계속 지금 나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명예를 누가 모두 묵살시켜 버렸습니까? 김영삼이었고요. 김영삼 정치를 이어받은 김무성이가 우파 정치인들 모두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어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는 이준석이가 단일화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서 모두 이재명이가 51% 얻는 것,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단일화하거나 안 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김문수의 지지율은 1% 2%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우파 국민들은 모두 김문수를 찍어 주십시오. 그래도 이재명에는 51% 변함이 없습니다. 이준석과 김문수 단일화 유무에 따라 김문수 득표율은 44%에서 46%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저는 44%나 45%에서 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재명이는 50%를 넘어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가 움직였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졸들 친윤 세력들이 준비한 비행기를 타고 대구 부울경까지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성 배신 세력들 졸개들이죠. 그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운 이유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저들은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이용해서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 대통령 목소리를 키워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동력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동력을 가지고 다시 김무성을 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 편에 서지 않고 김무성 배신 세력들 편에 서도록 이들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을 이용해서 대구 서문시장뿐만 아니라 부울경까지 가서 지금 김문수를 간접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 부울경까지 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상기시키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짓밟고 뭉개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김영삼 졸개 김무성을 치기 위해서 지금 동력과 명분을 챙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모두 뭉개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 김무성을 치기 위해서 지금 동력과 명분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김문수를 지원해주고 이 명분과 이 목소리와 이 파워를 가지고 다시 김무성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일 국민의힘이 패하고 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는 반드시 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 권성동이는 계속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할 것이고 계속 김무성 졸개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한동훈을 방어하려고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권성동 비대위를 내려앉히는 그런 목소리를 반드시 낼 것이고요. 결국 새 지도부를 박근혜 대통령이 한동훈으로 채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김무성 졸들 즉 권성동 지도부 비대위 체제로 계속 시간 끌기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동력을 키우고 있고 명분을 챙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무성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를 지원하게 하고 한동훈을 배척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김무성 졸들 즉 친윤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대구 서문시장 그리고 부울경까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 파워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을 역이용해서 치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결국 아직까지 이준석이가 단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틀려도 좋습니다. 저는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이 단일화가 안 되면은 땡큐죠. 제가 계속 이준석이가 김문수와 단일화 한다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이준석이가 단일화 하는 것이 겁나나 보죠.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것이 겁나나 보죠.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겁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거죠. 한마디로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또 계속 힘 빠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준석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를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지금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한다. 그래서 끝까지 간다. 그렇게 보는가요? 그것도 당장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결국 자기 덫에 걸렸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을 사퇴 안 하고 끝까지 완주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준석이는 4 내지 5%밖에 얻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 4% 얻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하나만 하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개혁신당은 한 50억 정도 선거 자금을 썼을 것이다. 전 빚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여기에 발목이 잡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준석이에 단대를 해서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은 결국 이것은 매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안고 합당을 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과 합당이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순 사퇴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준석이는 아무런 소득이 없죠. 결국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뒷거래는 민주당이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결국 이준석이는 옛날에 친문 세력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문재인 호남 세력이 아니고 이재명 세력입니다. 즉 이재명이는 친문 세력하고는 적대적이죠. 결국 호남 세력하고는 적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이가 당선되면 무조건 이준석을 손볼 텐데요. 이준석은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재명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젓가락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세력 같으면은 그냥 합당을 해서 들어가더라도 50억 원의 빚을 갚아주든 말든 그것은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친노 이재명 세력들은 합당을 하는 과정에서 뒷거래는 무조건 저들이 밝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해서 이 50억 빚을 갚아주면 이것은 매표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합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단일을 하는 과정에서 당장은 개혁신당하고 합당을 해야 되는데 합당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일화만 하면 뭐합니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준석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국 이준석이가 하는 방법은 그냥 단일화하고 단순 사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단일화만 약속하고 단순 사퇴하면 이준석이는 그냥 손해죠. 개혁신당 50억 빚을 누가 갚아줍니까? 저는 대선 과정에서 한 50억 정도의 빚이 졌다고 봅니다. 이것을 합당해서 빚을 국민의힘이 떠안는 과정 이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이는 그 뒷거래를 지금 다 파헤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를 젓가락으로 찔렀기 때문에 지금 친노 세력들은 이준석을 무조건 벼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지금 그 뒷거래를 하지 못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이 과정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래서 이준석이는 지금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도 지금 얼굴이 벌게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이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사퇴하는 길밖에 없죠. 사퇴를 하든 말든 무조건 이것은 김문수는 이미 지는 게임입니다. 결국 이준석이는 젓가락으로 이재명을 열심히 찔러주면은 그 공로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자기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려고 했는데 젓가락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 친노 세력들이 절대로 이준석을 용서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좌파 언론과 문재인 세력들은 김무성과 한편이죠. 그래서 이준석이가 무엇을 하든 계속 봐줬습니다. 이준석 성상납도 문재인이가 봐줬죠. 왜냐?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이들만 살려두면 우파는 계속 갈리는 것입니다. 갈라치기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일부러 이준석이도 살려주고 홍준표도 성안종 내부에서 살려주고 유승민이도 무조건 계속 살려준 것입니다. 이재명은 친노 세력이란 말입니다. 호남 세력, 박지원 세력이 아니에요.
거기서 지금 덫에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준석이는 이대로 어정쩡하게 끝까지 가더라도 4%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스스로 사퇴를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에 입당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재명이를 아주 제대로 공격해주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공로로 국민의힘 당대표를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친노 세력이 이준석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준석을 벼르고 있는 것이고요. 합당도 못하고 단일화도 못하고 뒷거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단일화는 그냥 양보하는 것이고요. 이준석은 문재인 정권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김무성도 여기서는 착각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은 한편이지만 이재명은 정적입니다. 적이죠.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무조건 이준석을 손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대선은 이준석이 단일화 하든 안 하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1%로 이재명이는 고정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중도층이 이미 김문수를 버렸습니다. 김문수가 그동안에 김문수가 친윤 곧 윤석열 아닙니까? 자, 윤석열이는 계엄령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김문수 아닙니까? 우파 30%는 그냥 무조건 우기만 되는 줄 알고, 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파 30%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좌파 30%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중도층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중도층은 생각할 줄 안단 말입니다. 우리 우파처럼 이렇게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중도층이기 때문에, 이 중도층이 이미 김문수를 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은 51%로 무조건 당선이 됩니다. 이준석이 단일화 하면은 한 44%, 안 해도 45% 이 정도로 결국 이미 대선은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 되었으니 우파들은 무조건 김문수를 찍어야 합니다. 김문수 우파들이 다 찍어도 김문수는 40% 전후에서 끝납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는 보십시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목소리를 키워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을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한동훈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김문수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일 무조건 우리 우파들은 김문수를 다 찍으십시오. 다 찍어야만이 44%가 나올 똥말똥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우파가 우파를 찍었다는 명분이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동력과 명분을 가지고 이제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을 한동훈이가 장악해야만이 대한민국 우파가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무성을 치기 위해서는 당헌 가입을 무조건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